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의 타블로이드 전쟁이 연예계 가십의 판도를 바꿔놓기 훨씬 전, 그리고 전 세계가 제니퍼 팀과 안젤리나 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전 할리우드를 지배했던 한 사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강렬한 열정, 예술적 천재성, 그리고 가슴 아픈 잔혹함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잭 니콜슨과 안젤리카 휴스턴은 단순한 연인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무려 17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는 연예계 기준으로 보면 마치 한평생과도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영광과 대중의 굴욕이라는 시련을 모두 견뎌낸 로맨스였지만, 그 결말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전설적이고 솔직히 믿기 힘든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니콜슨의 고백을 거의 20년 가까이 기다린 안젤리카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현실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알파란만장한 로만스의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할리우드를 만든 전설적인 인물들의 삶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콘텐츠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전설적인 감독 존 휴스턴의 딸인 안젤리카 휴스턴은 잭 니콜슨의 삶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고 있었다. 숨 막힐 듯 고통스러웠던 관계에서 막 벗어난 그녀는 잭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14년간의 감정적 격동에 휘말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대중에게 그들은 최고의 이스 커플이었다. 그는 뉴 할리우드 시대의 카리스마 넘치는 반항아였고, 그녀는 여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위엄있고 세련된 패션 아이콘이었다. 잭 니콜슨이 풍기는 아우라는 스크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직접 만났을 때 종종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영화 로열 테넌바움에서 안젤리카와 함께 출연했던 기네스 펠트로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자선 행사에 참석했을 때의 일화를 떠올렸습니다. 행사장 건너편에 서 있는 니콜슨 부부를 본 어린 펠트로는 휘트니 휴스턴에게 고개를 돌려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무서워요." 그러자 휴스턴은 망설임 없이 "당연하지, 나도 무서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잭 니콜슨이 보여준 섬뜩한 조니가 왔어요 라는 미소는 문화적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의 존재감은 매혹적이면서도 포식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영화를 끄고 다시 볼 수 있었지만 안젤리카는 매일 그 강렬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인하고 세련된 여성 안젤리카 휴스턴이 오랜 파트너를 두려워하게 만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할리우드에서 흔히 그렇듯 시작은 마치 꿈 같았다. 유명 감독의 딸로 태어난 안젤리카는 연예계 중심부에서 태어났지만 잭 니콜슨의 강렬한 매력에 완전히 매료될 줄은 그녀조차 몰랐다. 두 사람은 1973년 4월 그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다. 1970년대의 퇴폐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파티장에서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다. 할리우드 언덕 위로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침 햇살이 집 앞 진입로를 비출 때까지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평생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밤이었다. 잭은 거의 곧바로 그녀에게 정식 데이트 신청을 했다. 하지만 CEO 주가차에 끝나기도 전에 위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잭은 첫 데이트를 취소했는데, 소문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인 가수 미셸 필립스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면 이쯤에서 관계를 끝냈을 겁니다. 잭 니콜슨이 전통적인 연애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그는 천성적으로 바람둥이였고 일부일처제를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 정도로 여기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안젤리카는 이미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동반자 함께 삶을 만들어갈 사람을 원했지만 잭은 끊임없이 여자를 정복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휴스테온은 두 번째 회고록인 Watch Me에서 잭의 시선이 실시간으로 이리저리 향하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묘사합니다. 그녀는 잭이 바로 눈앞에서 웨이트리스와 노골적으로 시시덕거렸던 저녁 식사 자리를 떠올립니다. 잭의 무례함이 너무나 명백해서 안젤리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잭은 평소 무관심을 감추던 소유욕을 드러내며 그녀의 팔을 잡고 다시는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휴스턴은 그 짧은 순간의 소유욕을 실제로 즐겼다고 고백합니다. 혼란스러운 잭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소속감의 조각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자에게 오랫동안 화를 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문란하고 상처 주는 행동과 엄청난 친절함을 묘하게 균형 있게 보여주는 재주가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보석옷 심지어는 아름다운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사주며 선물을 퍼부었다. 마치 그들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듯한 극적인 순간, 안젤리카는 그가 차를 선물한 바로 그날 차를 박살냈다.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소유물도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는 정서적 안정감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그들의 관계에서 질투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귀청을 찢을 듯한 고함이었다. 안젤리카는 잭과 함께 콘서트에 갔던 일을 떠올렸다. 다른 여자가 공연 내내 그의 다리 사이에 앉아 있었다. 결국 안젤리카가 참다 못해 따지자 잭은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었다. 뭐 그냥 오랜 친구잖아. 그는 안젤리카가 기본적인 존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지루한 일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하지만 안젤리카는 곧 깨달았다. 그녀가 걱정해야 할 것은 오랜 친구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의 삶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이었다. 콕챙기 안젤리카의 친구였던 한 모델이 일주일 전에 잭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잭은 들켰을 때 사과하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시적으로 정절을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은 비난받을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침실뿐 아니라 스크린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였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잭의 경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사회부터 그리고 결국 에서 조커 역을 맡아 전설적인 연기를 선보이기까지 잭은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젤리카가 묘사한 대로 바람둥이였던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안젤리카는 아름다운 프랑스 여자들이 잭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여자들은 그에게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자고 애교를 부리곤 했지만 잭은 마치 미혼 남성인 척하며 아무렇지 않게 오토바이에 올라타고는 안젤리카를 길가에 홀로 남겨두었다. 안젤리카는 눈물을 흘리며 호텔 방으로 돌아가 왜 이런 굴욕을 계속 견뎌야 하는지 자책했다. 그 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그녀는 깊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 감정을 묻어버리려 해도 감정은 쉽게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젤리카의 인생에서 가장 큰 매력에는 결혼이었다. 그녀는 니콜슨 부인이 되는 날을 꿈꿨다. 17년 동안 그녀는 야생 늑대 같은 남편이 언젠가는 정착할 거라는 희망을 품고 버텼다. 하지만 잭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극에 달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TV 프로그램을 보던 중 안젤리카는 그를 자극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신에게 용기가 있다면 나랑 결혼했겠죠. 그녀가 받은 대답은 마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다. 잭은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결혼 농담하는 거지. 그 거절에 안젤리카는 사흘 동안 엉엉 울었다. 그때 떠났어야 했는데 그녀는 비극적으로 잘 속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훗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정부들의 연애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 편지들에는 잭과의 은밀한 밤에 대한 감사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의 집에서는 그녀의 것이 아닌 여성스러운 물건들도 발견되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자가 안젤리카의 재킷을 입고 있는 기묘한 순간도 기억한다. 잭이 정부에게 선물했던 그 재킷을 다른 여자에게 다시 선물했던 것이다. 안젤리카는 때때로 그의 집에서 발견한 보석들을 착용하고 다른 여자가 나타나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지 지켜보기도 했다. 그것은 마치 거울의 집에서 벌어지는 심리게임과 같았다. 안젤리카는 한동안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썼다. 새로운 사람과 가벼운 관계를 시작했지만 그 길은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다. 니콜스는 감정적으로는 잔인했지만 그녀에게 손을 대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잭을 다시금 안전한 선택지로 여겼다. 1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마침내 두 사람이 가장 힘든 시기를 넘겼기를 바라며 그녀는 다시 잭에게로 기어들어갔다. 어쩌면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평화가 마침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안젤리카의 경력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영화 프리지의 명예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 모티시아 아담스 역으로 아이콘적인 존재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존 휴스턴의 딸이나 잭 니콜슨의 여자친구에 그치지 않고 어엿한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과 잭이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느꼈고 잭 역시 이제 정착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가 다가왔습니다.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그 유명한 저녁 식사였죠. 잭은 그녀를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늘 희망에 차있던 안젤리카는 드디어 때가 온 건가 싶었습니다. 몇 년 전의 농담이지 라는 말이 드디어 결혼해줄래로 바뀌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기대감에 가득 찬 그녀는 멀홀랜드 드라이브에 있는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잭은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했지만 청혼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갖게 될 거야, 잭이 말했다. 그 말에 안젤리카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안젤리카는 자신이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안젤리카보다 12살 어린 모델 겸 배우 레베카 브루사드였다. 이 소식은 단순한 불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가족 즉 안젤리카가 거의 20년 동안 기다려온 미래를 잭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안젤리카의 고통은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잭의 눈에 더 젊고 싱싱한 누군가에게 자리를 빼앗겼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젤리카가 사흘 동안 울지도 호텔방에 틀어박히지도 않았다. 그녀는 잭의 사무실을 찾아가 17년 동안 억눌렀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녀는 그를 때렸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칸 영화제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다른 여자들이 자신의 옷을 입도록 내버려둔 그 남자에게 그녀는 여러 차례 주먹을 날렸다. 그리고 잭은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옳은 행동을 했다. 그는 방역하지 않고 모든 주먹을 받아냈다. 안젤리카는 나중에 그가 나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도록 허락해준 것에 대해 묘한 감사함을 느꼈다라고 썼다. 그것은 거의 20년 동안 쌓인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이었다. 그들은 몇 년 후 그 대립에 대해 웃어넘길 수 있게 되었지만 헤어짐은 깔끔하면서도 날카로운 단절이었다. 잭은 레베카 브루사드와 두 자녀를 두었고 안젤리카는 마침내 항상 원했던 헌신적인 관계를 찾았다. 그녀는 1992년 조각가 로버트 그레이엄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로버트가 2008년에 사망할 때까지 16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이는 니콜슨과 함께했던 기간보다 단 1년 짧다. 결국 안젤리카 휴스턴은 할리우드가 주는 가장 혹독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남자는 바꿀 수 없고 남들만 보는 사람의 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그날 잭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고 17년간의 고통스러운 관계 끝에도 삶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말년에 이운둔 생활을 하는 잭 니콜슨은 종종 자신의 후회를 이야기하지만 안젤리카에게는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뉴 할리우드 시대의 궁극적인 생존자이며 영화 샤이닝의 스타의 눈을 바라보며 결국 자신이 구해야 할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여성입니다. 잭과 안젤리카의 17년 열화해설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농담하는 거야 라며 결혼을 거절한 장면이었을까요? 아니면 잭이 마침내 임신 사실을 안젤리카에게 알린 방식이었을까요? 그런 공개적인 망신을 17년 동안이나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 연예계 황금기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멀홀랜드 드라이브에서의 그들의 삶의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안젤리카가 왜 그곳에 머물렀는지 이해하려면 잭의 측근들이 가진 매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잭은 단순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70년대 할리우드 전체의 중심이었던 태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와 함께한다는 것은 우주의 중심에 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당대 최고의 지성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드나드는 회전문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때은 웨어렌 비티 로만 폴란스키 조니 미첼이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젤리카처럼 지적이고 교양 있는 여성에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주는 쾌감은 강력한 마약과 같았습니다. 그의 외도라는 슬픔조차도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대가로 치러야 할 작은 희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고통은 누적되었다. 안젤리카는 자신을 비극적으로 잘 속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순진함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일종의 생존 메커니즘이었던 것이다. 만약 그녀가 그의 배신을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을 포기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의 보석을 발견했을 때 버리지 않고 착용했다. 그것은 잭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공간을 되찾으려는 기괴하고 거의 고딕적인 시도였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이 자신에게 맞설 용기가 있는지 보고 싶었지만 그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잭의 궤도를 스쳐 지나가는 존재였고 안젤리카는 영원히 그 궤도에 머무르는 존재였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카네세오의 사건은 아마도 그녀가 살았던 길거리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칸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였고 그곳에 할리우드의 왕과 여왕인 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명성 속에서 잭은 그녀를 원치 않는 그림자처럼 대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프랑스 여자들은 단순한 가벼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젤리카가 자신을 소유할 수 없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낯선 여자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동안 그녀가 길가에 서 있는 모습은 연예계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그 장면은 그들의 17년 세월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잭은 다음 스릴을 향해 나아가고 안젤리카는 그 자리에 서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 떼어나려고 애썼을 때조차도 다른 선택지는 더 나빠 보였다. 라이언 오닐과의 관계는 육체적인 위험으로 치닫는 것이었다. 라이언은 폭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특히 한 번의 폭력적인 사건 이후 안젤리카는 도망쳤다. 그녀의 생각에 잭의 냉담함은 라이언의 분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육체적인 열기에 비하면 오히려 안식처와 같았다. 그녀는 잭이 안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돌아갔는데 이는 독성 관계에 갇힌 많은 여성들이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주먹질에 대한 두려움을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마지막 만찬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타협의 절정이었다. 잭은 레베카 브루사드에 대해 솔직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했기에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임신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처음으로 그는 한숨이나 눈을 굴리는 것으로 새로운 친구를 숨길 수 없었다. 특별한 만찬 중에 그 소식을 전했다는 사실은 잭 니콜슨 특유의 수법이었다. 엄청난 충격을 공유의 순간으로 포장한 것이다. 그는 그녀가 17년 동안 보여줬던 것과 같은 담담함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날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 사무실에서의 폭행 장면은 할리우드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순간입니다. 위험 있는 안젤리카 휴스턴이 마침내 폭발한 순간이었죠. 그녀는 단순히 그를 때린 것이 아니라 17년간의 프랑스 여자들과의 만남 선물로 주고받은 재킷들, 농담하는 거야 라는 결혼 발언, 그리고 그동안의 침묵까지 모두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잭의 묘하게도 내재된 감사함은 어쩌면 잭 니콜슨다운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이 그녀의 이야기 속 악당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단 한 번의 육체적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준 것이죠. 두 사람은 헤어진 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잭은 다시 아버지가 되었지만 안젤리카가 주었던 안정감을 대신할 진정한 운명의 상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덕 위의 거대한 저택에서 홀로 궁궐 없는 왕처럼 여생을 보냈습니다. 반면 안젤리카는 길거리에서 구애할 필요가 없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로버트 그레이엄과의 결혼은 상호 존중과 예술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자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안젤리카 휴스턴은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17년간의 화려한 삶을 견뎌내고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모티시아였고 테넌바움 가문의 일원이었으며 휴스턴 가문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선택한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안젤리카 휴스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80년대 그녀의 성공 뒤에 숨겨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알게 되면 그녀의 연기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나요? 잭과 안젤리카는 최고의 파워 커플이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몇 쯤에는 얼마나 큰 대가가 따르는지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입니다. 할리우드 엘리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으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